9, 8, 7, 1 이걸 보살아야 돼. 또 6, 36 이걸 4 이래. 보통 이걸 그만 우리는 구칭 9구 보살아 그래. 이걸 구칭은 36이나 86이나 이걸 보사는 거를 이걸 보통 그만 일반적으로 구칭술 그래. 왜냐면은 구 자체가 요거 더하면 얼마나 요거 3하고 6하고 더하면 9가 되지.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요거 더하면 얼마나? 네? 잘 알아야 돼요. 자네들 이 중에서 앞으로 교수가 될 사람이 좀 나오길 내가 간절히 바라는데 이 동양 철학을 공부한다 이러면서 점하고 이러는데 댕기면 배우는가 봐. 이게 사람이 이게 모든 학문이 그래. 사고의 개념에 따라서 조금 그 생각을 이상한으로 두면은 아주 엉뚱한 학문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생각 하나 차이, 그 말 단 하나 차이에도 사람이 엄청나게 이상해져 버려. 그래서 이 나한테서 그냥 간단히 이렇게 그냥 알고 배워놓으면 수래요. 수라지. 이게 이상한 식으로 가서 배워놓으면은 이게 아주 논리가 복잡해요. 왜 이것이 구구보살을 갖다가 구침술이래 한마디로 이랬는가? 이게 왜 구침술이 됐는가? 9구 81, 81이라는 수를 우리 동양 역학에서는 안 써요. 이거 이래요. 그럼 9대지. 66은 36이지만 더하면 9가 됐잖아. 맞지? 틀림없어? 네? 요걸 알아는 말이야. 왜 구침술이라 그러냐면 얼른 대답을 확고하게 아들한테 해줘야 될까요? 못한단 말이야. 이게 더듬더듬하다 치워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말한 주역이라든가 역학에서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의 에너지가 얼마냐? 이 지구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성층권 안의 에너지는 3321이래요. 자, 이거 한번 해보라고. 이거는 보라고. 6 맞지? 맞아요? 339 맞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구로되어 있어. 자, 구단하면 내가 1구는 2구는 3구는 전부 9대지. 9구는 맞아요? 7구 얼마라? 전부 9대? 맞아? 그래 전부 9수라. 수는 9 이상 없어요. 수로서는 9수 이상 큰 수가 없어. 없다고. 그래서 구자 쓸 땐 이렇게 하나 이게 삐친다 이 삐칠다 이게 삐친 거래다 이 삐쳤다 이 여기다 글고를 탁 하는 이유가 하나에다가 걸어버렸다 이게 하나에 걸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는 여기 십자인데 10에서 하나 걸거리다 하나 뺐다 이 소리라. 10에서 하나 빼는 거. 자, 이러면은 구침술의 의미, 요 철학적인 의미도 여기에 드러나라. 이게 듣지 않으면은 맥지 엉뚱한 얘기만 한참 하다 치워요.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배우는 걸 주역이라 이러면 이거 어렵게 그 이상한 학설부터 가면 이상하게 요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이 한의원 중에도 요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묘하게 정치는 이런 심리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독술이 되고 말이야. 독술. 지금 현재 내가 약질학하는 것도 주로 이제 사주가이고 하긴 해요. 하지만은 하는 방법이 지극히 간단해요. 그렇게 어렵게 난해하게 그래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침술 가면은 여기에 구침의 해양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9개는 필수적으로 외워놔야 돼요. 아문, 노궁, 삼음교요, 용천태계, 중안척이라, 환도, 삼리, 학폭병아리, 차시, 회양, 구침, 혈이라. 이것도 왜 아니야? 아는 노궁 아문 노궁 삼음교요
아문노공 삼은교요 용천택의 중안절이라. 여기 있으니까 물론 뭐 한번 써보는 건 좋아. 이 책에 있으니까. 그러나 이 글이 하도 좋아서 외우기가 좋라고 해놨어. 옛날 고인들이 우리에게 외우기 좋라고. 이로다 그래서 아궁노궁 삼음교요 용천택의 중안접이야. 이 토를 다능이 나요. 환도산리 학곡병하리 차시양구침하리로다. 해리라 이래도 되고 운을 달라 그러면 로다 이로다 이로다. 왜 하나 이유 불문하고 왜 하나. 역시 이 잠뽀가 빠졌네. 네. 어디 갔는가? 아문노궁 삼문교요 용천택의 중안접이라 한도삼리 학곡병아리 차시예양구침더리로다. 이게 반드시 아문과 노궁 삼문교를 이기 쓸 경우는 그게 음질이래지. 음성의 병이래지. 예를 들어서 뭐 짐승한테 놀래거나 도적한테 놀래거나 짐승 도적 사람한테 놀래도 예를 들면 사람한테 놀래면 양에 들어가고 짐승한테 내가는 음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도적이나 갑자기 이렇게 비어서 확 놀래키고 이런 거는 그거는 전부 음질에 들어가요. 아니면 물에 빠져가지고 졸대해가지고 까무시거나 이런 거는 전부 이렇게 쳐야 돼요. 아문노궁 삼음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체로 음궁은 이렇게 있어요. 음부에 이게 전부 다 음부거든. 이 아문만은 뒤에 왜냐면 말을 못하거든. 말을 못하는 점. 왜냐면 되게 놀래면 말을 못해 되고 음화증이 되고 그건 당연하지. 그 용천택의 중안접이라 이랬을 때는 용천이나 택이나 중안접이라 이랬을 때도 이것도 역시 대체로 양성 어떤 질환인가 하면 음성질환이라도 이거는 대체로 무슨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뭘 갑자기 막 흥분을 되게 해서 그랬을 때 정신적 흥분. 이거는 우리가 요새 말로 말하면은 경공에서 오는 건 경공. 경공에서 절도한 것. 경공절도라. 이거는 되게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복중에 뭐를 잘 못 먹어서 그랬을 때 되게 급체 같은 거는 체다 싶은 급체, 졸중, 체졸중, 졸도. 또 한도, 삼리, 학복병이라 이런 거는 어디서 높은 데서 타박이나 미쳤다든가 이랬을 때 벼랑에서 미쳤다든가 이랬을 때 어떤 충격이지. 쉽게 말하면 충격으로서 어떤 그렇게 바깥으로 이 외상
외상이라 하면은 좀 가벼운 얘기가 되지만은 외상 충격에 의해서 그렇다 이런 게 외상 충격 바깥으로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졸도했을 때 해체를 일하면은 우리가 이 급할 때 가장 급할 때 이거는 써먹는. 근데 이거 뚜껑을 쓸 필요는 없지. 학분에 잘 쓸 필요는 없지. 어느 예를 들면 한도, 산리, 합곡하면 한도나 산리나 합곡을 써야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깥에 높은 데서 콱 미치거나 어쩌다거나 막 그래 졸도 한 수가 많이 있잖아. 그랬을 때는 합곡, 산리를 퍼득 쓰고 이 다리를 못 쓰게 되니까 한도를 써도록 돼 있어. 사람이 가서 보면 다리를 못 쓰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경우 대개 여기에는 이렇게 쓰는데 이게 쓰는 수가 아문용천 한도도 쓸 수 아니겠는가. 글쎄 이렇게 뭐 급하면 어디 집어도 이게 다 깨나는 예를 이게 이제 구침해양예를 이게 9개 이게 글자 그대로 차시해양 이거는 구침열 이랬지만 실제는 구침해양열 이래요. 이거 구침 9침해양 이 저 해양이란 말은 저 사람을 살린다 이 말이라 죽은 놈을 살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아주 그 완벽하게 낫지. 나도 아주 후유증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노궁초고 태계초고 합곡초고 이런 식으로 되어놓으면 깨나긴 깨나지만은 부작용이 있어. 그래서 요렇게 아문이라든가 노궁, 삼원교 탁 요렇게 배열을 해놨을 때는 여기에는 나름대로의 경락상으로 맞춰보면 기가 막힌 또 요게 또 우리 심과학적 이론에 묘한 게 있으나 이런 건 다음에 연구를 해보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고인들이 해놓은 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뜯어고치지 말고 응용은 할 수가 있지. 그러나 옛날 어른들이 있는 이런 문장은 어제 오늘 우리가 뭐 이런 연구 밑사람이 모여가지고 만든 말이기 때문에 잘 모두 연구를 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대충 외우면 돼요. 지금 아까 그 식으로 아문노궁 삼음교 요용천 대계중한접이라 한도 삼리 합곡병하니 차시해양 구침해라. 이거는 외우면 돼요. 그게 너무 우리는 학교에서 안 해오잖아. 자네들은 외우는 게 없지. 없을 거야. 영어 단어 정도나 뭐 그래고 그 사람이 이 문장을 잡고 해야만 그 기력이라는 게 생기고 운치가 있는데 시적인 분위기가 생기는데 내가 자네들 일 보고 느끼는 소감을 그대로 얘기를 하려면은 그 시장바다에 가면 옷가게 이런 데 가면 마네킹 있지. 어쩐지 딱 항상 난 그런 감을 느껴요. 마네킹 같은 거. 마네킹은 아무리 이뻐도 그거는 누가 봐도 죽은 송장 같은 건 감이 타고 오잖아. 아니면은 이래 좀 자녀들이 어떤 생각도 또 하는가 하면 전기 배터리에 넣어가지고 이래 기댕기는 거 인간 로봇도 비슷한 거 있잖아. 딱 그런 느낌도 받아요. 왜냐하면 그건 무슨 얘기를 내가 무슨 느낌으로 그런 충격에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내 나름대로 그게 충격적인 얘기인데 왜 이런 얘기를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느냐. 얘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느낌을 가지느냐 하면은 자연에 대한 그런 있잖아. 자연에 적응해가지고 자연스러운 어떤 미덕을 갖다가 전년 상실해버리가 그래. 그러니까 지금 올 때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 온 것부터 전자제품부터 시작해서 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네들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 반사로 옮겼고 자연의 반사 가지고 온 거 아무것도 없어. 전부 인공이라. 심지어 좀 있으면 이제 공기도 사해 먹어야 돼. 공기도 걸러가야 먹어야 된다. 지금 물은 이미 걸러 먹는 기고. 그 여파가 벌써 드러나요. 그래서 요거는 외우고 오늘 구침에 대해서는 확실하라. 이게 구침이라 하는 거예요. 구침. 물론 또 이 구침술에 의해서 수리하는데 또 수기면에 가면 또 9가지 술이 있으나 이제 그건 그렇고 어쨌든 우째서 구침술에서 이게 구구보사가 저기 66, 36 저기 구구가 다 구침술을 하느냐 하는 거는 누가 묻거든 대답을 이렇게 해요. 네? 우리 역학에서는 수를 이렇게 계산해서 쓴다. 그래 구라구나. 사실은 구라고 하는 의미는 이 9구자는 이 거꾸를 말하는 거고 지금 제 자료들 보면 영구침 일어나서 영구침법 일어나서 그렇지? 응? 영구라고 하는 이유는 또 사실은 이게 구자만 말이에요. 구를 의미.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 이런 건 이렇게 들어놓는 게 좋아요. 참으로 들어놓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어디 넘어가는가 하면은 191페이지라고 넘어가.
여기 보면은 사총팔해혈에 대해서 여기 적어놓은 게 있어요. 사총팔해혈. 이거는 네 가지를 예를 들면은 그 많은 혈, 또 우리 인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넷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그게 중요한 혈만 네 가지 혈, 사총이라는 네 가지 혈과 또 폐혈이라 이래서 여러 사람 몸에 기가 여러 가지 모이는 혈과 기가 모이는 그런 특수 장부에다가 기가 모이는 혈을 덧해가지고 팔해라 하는 그런 혈을 만들어서 사총팔해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거는 왜 기억을 해놔야 되는가 하면은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우에 환자 다치면은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럴 때에 요것만 대충 기억을 해두면은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두항열결. 두항하면은 열결과 후결 치라. 그 열결이나 후계나 어느 게 치면 된다 이 소리인데 그러나 같이 곁드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얼굴에 뭐하고 입에 여러 가지 병은 물론 합곡이라. 허리하고 이 덩어리는 무조건 위중을 쳐야 돼요. 배, 토복 이래면은 토는 뭐냐면 뱃속이고 복이라고 하면 배 전체를 말한다 이래 돼 있어. 그러나 어쨌든 배 전체가 이상이 있는 데는 삼리가 그러면 무조건 대표리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병이 지금 나한테 찾아온 병의 주소증이 뭐냐 이래서 요배인가 토복인가 명군가 뒤쪽에 두항인가 이거를 잘 보고 혈을 치사 선택할 때 이 주의를 사총의 대표를 빼면 안 되지. 그 다음에 팔에 보면은 장부에서 장에는 부에는 중안이 되지만 장에는 장문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외워놔야 돼요. 왜? 벌써 내가 저 사람이 부병이다. 예를 들어서 대장이 지금 어떻다. 위장이 어떻다. 이랬을 때는 중안을 곁들여야 되지 중안을 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장이 그럴 때는 뒤에 반드시 장문을 빠뜨리면 안 돼요. 그런데 장문도 이거는 되게 위장관계로 이렇게 비비관계면은 자를 쓰고 간장관계면은 우를 쓰는 걸로만 돼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쓰는 이 가는침 가지고는 좌우를 같이 치는 게 나은 것 같더라고. 좌우를. 그 다음에 이제 수룩하면 뼈 반절 이걸 말하는데 수에는 뭐 이 현종 전번에 배운 그 절골이 아주 그 대표래요. 그런데 일반 고서에는 이 현종이나 절골 같이 쓰고 있는데 절골의 이명으로 이렇게 현종의 이명으로 별명으로 절골 이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전번에 꼭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써요. 뼈에 관계되면은 위에 절골이 나요. 뼈에 관계되는 병이면은 그러나 그 병이 연수, 골수, 머리 안에 골수라든가 뼈 안에 골에 관계되는 거라면은 위에 현종이 나요. 그 다음에 피관계는 이유 없이 격유를 써야 돼요. 격유. 그래서 요즘 그 혈액순환 얘기를 뭐 자네들도 있다는 얘기를 해보면 알지만 머리가 지긋지긋 아파요. 뭐가 그런가 하면 환자들이 오면은 자기가 자기 진단을 다 내리는 건 뭐 그건 요즘은 상식이 돼 있으니까 의사가 뭐 진단하고 그대로 볼 필요가 없어요. 자기 병에 대해서는 적어도 자녀들한테 찾아올 때는 거의 80% 이상의 환자가 여러 병원을 경유했다가 와요. 또 그리고 평소에 병에 이력이 있어. 병 내력이 있었기 때문에 병력에 의해서 많은 병원이나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들은 풍어리가 있거든. 그 아무리 머리가 둔한 사람이라도 자기 병명은 절대로 안 잊어버려도 그만큼 자기 생에 대해서 애착되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환자가 어떻게 아픈가 그거는 환자가 와서 저들이 얘기를 다 하니까 들으면 돼. 그런 게 이제 쉬운데
혈액순환이 안 된다 소리는 그건 뭐 누구든지 다 해요. 그리고 또 의사들이 나는 그 말하는 게 틀려먹어서 딱 하나만 환자 보고 혈액순환 안 된다고. 아니,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볼까? 정말 그 말을 쓸 수 있는 말인가? 혈액순환이 안 된다. 피와 우리가 액이란 거는 임파액을 말하는데 땀 이런 걸 말해요. 오줌 뭐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 그러면 혈액이라는 게 정말로 순환이 안 된다고 했을 때 피가 어느든 피가 여기 보통 8분의 요게 정상적으로 어디든지 내 몸에는 어디든지 8분의 심장을 돌아서 한 번 와야 돼요. 8분 만에는. 여기 있는 피가 8분 만에 와야 돼요. 이것이 연착이 있을 수는 있어. 연착이나 조착은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피가 순환이 안 된다 이 말은 안 돈다 이 말이라. 만약의 경우에 자네들 실로 한번 묶어봐. 실로 탱탱 묶어서 피를 못 통하게 하면은 3분을 못 견뎌요. 3분을. 에리가 터지는 것 같아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8시간 경부 되면 완전히 썩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썩어요. 여기서 바로 썩어 들어가요. 8시간이 경과되면. 그리고 이것이 1시간, 2시간, 3시간만 경과되면 어떡하냐. 이 안에 있는 전부 당이 전부 이것이 유산액이 거기고만 전부 파괴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혈구가 하나하나 파괴 현상이 일어나면서 전부 이거 썩어 들어가요. 그때 고통은 말로 다 못해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실제로 몸에서 고통이 굉장해요. 그 안 되는 부위가. 그리고 또 만약에 심장이 막 혈액순환 안 된다고 하면 심장이 견딜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혈액순환 안 된다 소리는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어불성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물론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있겠지.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소리는 그거는 사실은 또 어폐가 있어. 아니, 혈액순환 잘 안 되는 게 뭐 들고 뛰댕기면 되잖아. 응? 여자들이 나이가 많으면 자꾸 이제 혈액순환 안 된다 이래. 왜? 넌 여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남자도 역시 나이가 많으면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냐면은 젊었을 때는 심장이 이것이 박동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배터리가 세기 때문에 아주 판막이 잘 뛰어가지고 이 몸이 세포가 온 전신이 이게 잠이 들어가지고 치중에 있어도 저절로 이게 돌아가는데 옛날 오메가 시계와 똑같아요. 오메가 시계라는 게 뭐야? 그게 낮에 움직이 두면은 밤에는 그냥 저절로 돌아가잖아. 그 이튿날 또 움직이 주면 또 돌아가요. 그래서 그런 자동이 우리 몸에 있는데 혈액순환 잘 안 되는 무조건 운동하면 된다고. 그래 운동하면 되는 걸 약을 지준다고. 그래 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왔는가? 혈액순환을 안 되기 위해서 약을 지주면 어떤 현상이 오는가? 앞으로 연구를 좀 해봐. 죽어요. 그게 우리가 말하면 혈압이라든가 상기라든가 가슴 답답하는 기라든가 온갖 이 상상 못하는 병들이 오는 기라. 그래서 나는 혈액순환 안 된다 소리는 하지 말고 좌우지간 피관계거든 격을 줘라. 막힐 격자 이게 막힌 걸 낫게 해준다 이랬으니까 혈액순환을 잘 도와주고 혈관을 잘 소통케 해주는 그런 특수한 혈의역의 격유다 하고 반드시 격유는 놔주라고. 지약 옆이니까. 그래서 나는 침줄 때 보면은 어떤 환자를 불문하고 뒤로 앉혀놓고는 반드시 격유에다가 한 방 때려. 양쪽이 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저절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주는 그런 불가사의 힘이 여기서 발동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골을. 뼈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이제 대에서 뼈 관계로서 여러 가지 무마치스라든가 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는 질환에는 이 대서가 제일 명예다. 대서는 대추뼈, 여기에 제끼면 톡 튀나는 뼈, 대추뼈 양쪽 약간 밑으로서 잡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침줄 때 보면은
어떤 환자든지 또 대서를 꼭 줘요. 그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오늘날 우리 이 현대 문화병이라고 하는 거는 뼈가 다 상해요. 뼈가 왜 상하는가 하면은 400병이라 이래서 4가지 쌀이라든가 우리가 설탕이라든가 우리가 먹는 이 뭐 조미료 뭐 이런 등등은 어느 정도 그것이 연고라, 뼈를 갖다가 연고라 시키는 힘이 강하냐 하면은 한번 실험해 보면 돼요. 이럴 때 가지고 설탕이나 조미료에 넣었다가 그 이튿날 만지보면 돼요. 바삭바삭 다 사가지고. 그 설탕만 먹어나가 이가 상한 이유가 그거있어. 그리고 단 거 먹었으면 반드시 양치질해요. 그것도 그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자네들도 뭐 장사도 이것도 저도 침대가도 안 되고 이래거든. 배고프거든. 딴 거 하지 말고 내 시킨대. 닭 있지, 닭. 닭 잡는 데 가면 닭 그 발 그거 많이 그냥 공불로 줘요. 그거는 마치 오든지 왜든지 사다가 쓰레기 치운다 하고 가져와서 씻어가지고 아지나모도 물에다가 담가놨다 그 이튿날 덴뿌라 해주면은 무보다 더 연해요. 어석어석해요. 그거를 비법이라고 못 안 가르쳐주는데 아지나모드 설탕물에 넣었다가 건지가지고 덴뿌라 해버리면 그냥 석석석해요. 그거 뭐 어디 식초에 담그는 줄 알지. 그러니까 우리는 콜라 있지 또 특히 코카콜라 하는 거. 콜라가 나는 골이 녹아가지고 물이 되는 이 소리로 나가요. 콜라가. 진짜 콜라 자체는 얼마나 뼈를 연골화시키는지 몰라요. 연할시키는지. 그러니까 이 요새 문화병은 여기서 말한 대서를 안 쳐니까가 아니라 사총 부해락해에 맞다 이래지. 그래 부침술이 되고. 이거는 내 주장이고 학설이 그런 걸 꼭 뒤집을 필요는 없어. 그러나 자네들이 아무리 생각해봐야 나중에 가면 이내 말이 맞아요. 분명히 사람 몸에는 신경의 맥이 있고 혈맥이 있어요. 신경절이라고 하는 걸 해본 게 있지. 신경절이 뭐라? 거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기맥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 가지로 잘 도와주고 보강해주는 데는 앞에 음맥의 기회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기는 어디냐? 단중 이랬거든. 기는 단중. 단중은 여기 가슴이 있잖아. 가슴 복판에. 여기가 흔히 종교인들이 십자를 그리는 중심이 되고 뭘 다는 자리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집에 어머니나 누구 자네들도 시집가서 살다가 기가 막히고 참 복장 터지는 일이 있거든. 어째 보면 좀 신청 맞고 능청 맞고 좀 어째서 보면은 좀 야만스럽다고 생각할란가 몰라도 남이야 경망스럽다 하든 어쨌든 간에 두 다리 뻗쳐놓고 가슴을 치가면서 이놈아 날 잡아먹으라 하고 이래오고 그 신랑 조금 어디 늦게 들어온다고 맥보다리 잡고 그네를 타가면서 이놈아 날 잡아먹으라 이러지 말고 이 가슴을 때리게 되면 누구든지 단중을 때리게 돼 있어. 단중을 때리면 기맥힌 일이 풀리게 돼 있어. 그럼 우리 저기 들어오신 아지매매로 저런 목에 기가 꽉 차가지고 저런 기갑상선의 종류의 병은 앓지 않아요. 됐어. 꼭 침줄 필요 없어요. 가슴 치면 돼요. 치면.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친구에서 뭐 보사하는 얘기 있잖아. 뭐 보사하는 얘기가 이 표를 조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다녀야 될 경우. 지금 이거는 그거구나. 이거는 안 가지고 다니도 돼. 이거는 뭐 대충 뭐 다 할 수 있는 기라. 원혈, 극혈, 악혈, 모혈, 사총의 8혈 뭐 이래놨으니까 이거는 간단히
정리한 거니까 잘 응용하면 돼.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밑에 봐. 피병을 피해하는 거. 피병을 피해 차병을 차해 피병을 피를 차 피를 차에 피 이래 되지.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설명 잘 들어가 알아요. 이게 굉장히 혼돈돼. 또 여기서 교수 될 사람은 내 얘기를 잘 들어요. 이거 지금 내가 해놨지만은 이게 석연찮아요. 이 말이 얼마나 혼돈스럽고 사람을 이게 헷가닥하기 쉬운 얘기냐 하면은 피차를 알아야 돼. 어디를 피락하고 차락하는가. 피란 말은 우리말로 저기 소리다. 저기는 나 아닌 저쪽에 타. 네? 저쪽이다 이 말. 저쪽. 그러면은 지금 내가 아프기는 머리를 아픈데 아프기는 여기가 아프단 말이야. 여기가 아픈데 그러면 치료는 어디에 해야 되는가? 이거 반대되는 쪽이 그러니까 저쪽이 돼요. 그렇지? 여기서 저쪽이면 반대되는 쪽. 쉽게 말하면 피병을 차에 차병을 차에 하는 거는 여기 병은 여기에 가는 거는 고기 아프면 고자리 주는 거는 차에 돼요. 요까지는 수월해요. 저기 있는 병은 저기서 다시 말하면은 이짝 손이 아프면은 이짝 손에 이어주면 돼요. 이거는 피병을 피가 돼요. 차병을 차에 가는 거는 여기 병은 여기에 가는 거는 그 자리 아픈데 그 자리 주면 돼요. 잘 들어. 이게 까닥해요 이게. 봐. 피를 차에 행기서 피를 차에 저기 있는 것을 여기에 이런 말이거든. 저쪽에 있는 것을 여기에 준다. 그러면은 아시알 같은 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 반침 중에 저 거자법 같은 거는 여기 아프면은 꼭 아픈 고자리 반대편에 가서 여짝에 딱 주는 거. 저 반대편 주는 거를 피의 차 이래놨어. 피병 차에 이래놨어. 잘 들어. 또 여기 아픈 병을 저기에 이래놨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게 일단은 이렇게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보면 돼요. 피차 우리말로 피차 이래거든. 피차란 거는 뭐냐면 이쪽과 저쪽이라 전후의 개념을 가지는 게 피차라. 전후의 그런 게 아빠 뒤 전후의 개념을 차에 피 가는 거야. 이쪽은 저쪽. 말하자면 앞이 아프면은 덩어리 아프면 이쪽은 피의 차 이래 돼요. 차의 피. 이게 그 소리야. 이쪽이면은 이쪽이면은 이쪽 이렇게. 반대로 피의 피는 이쪽이 아프면 이쪽, 여기 아프면 밑에. 됐어? 전후 개념과 반대 개념이 다르다 이 말이라. 다시 정리할게요. 이 헷갈려요. 여기 있는 병 이대로 얘기해서는 못 알아들어요. 뭐 국소치료 어떻고 뭐 직접치료 뭐 반대치료 뭐 이래놨거든. 유도치료 이래놨는데
이런 치료에 되는 그 병의 이 치료는 이 말이 맞아도 우리가 시술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워요. 가슴이 아프면 어디 주면 되겠어? 가슴이 여기가 아픈데 덩어리 줘야 되겠지. 네? 그러면 자의 피가 돼 저쪽이니까. 전후 개념을 일단 자의 피로 보라. 그 다음에 자에 자악하는 거는 여기 아픈 건 여기에, 여기 아픈 건 여기에, 그 자리에 그냥 주는 거. 그런 경우 피에 저기 있는 걸 여기 가는 거는 앞뒤 차이. 또 차병을 피에도 저짝에 있으면 이쪽 이 소리야. 거기 저기 아픈 병을 저기에, 피병을 피에 이랬을 때 우리 생각에는 거기 아픈데 거기 주라 이러면은 환철학하면 되지. 피에 피자를 안 써요. 그건 뭔 얘기냐면은 여기 아픈데 요쪽에 또 아픈 고자리 주는 걸 피에 피 이래요. 차에 차도 같은 소리라. 차병을 차에 하는 것도 거의 같은 얘기라. 아픈 고자리 딱 주는 건 차가 돼요. 차. 그러나 잘 들어. 피의 피라는 개념은 여기 아프면 요짝 옆에 고자리 아픈 자리 주는 거는 피가 피해가 되고, 차병을 차에 가는 건 아픈 고자리 그냥 고자리 주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얘기 이거는 치아뿌리고 저거 안 적고는 굉장히 어렵긴데 헷갈려요. 아무리 명석한 분에 가지고도 한참 헷갈려. 자, 다시 정리할게. 다시 정리하기 잘 들어. 임상에 들어가서 시술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를 몰라요. 이게 힘들어요, 이 얘기가. 실제로 임상을 해보면 그래요. 내가 지금 임상학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자네들은 지식을 전달하려고 안 하거든. 자, 그러면은, 피병을 피해. 여기 아픈 거는, 여기가 아프면은, 요짝에 똑같은 반대편에 요게 주라, 이 소리라. 여기 아프면은, 요게 반대편에 아픈 고자를 딱 주라. 차병을 차에 가는 거는, 고자리 아픈 자리, 그 자리에 바로 주라. 이게 우리가 요새 말로 말하면 뭐냐 하면은 아시침, 아픈 자리 그 자리 주는 건 이건 즉 아시침법을 말하는 기라. 요거는 즉 반침법을 말하는데 거자법을 말해요. 거자법. 자법으로는 이거는 거자법이라고 해야 앞으로. 거자법은 거자법을 말하고, 차병을 쳐 이거는 아시법이라. 아시란 말 알지? 그 자리 주는 거. 아시법. 피병을 차에 전후 개념이라 반대로 주는 거. 이거는 반대로 주는 거. 전후 개념으로 봐. 반대. 이거는 전후 개념으로 보라. 전후. 피병을 차에 상하 개념으로 보라. 머리가 아프면 발 주는 거. 이거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그냥 막연히 일어나가지고 시술할 때는 대단히 어려워요. 발이 아프면 여주면 되겠지. 응? 손이 여기 아프면 꼭 여주지 말고 여주면 어깨 이런 데 주면 되잖아. 응? 그런 경우가 많아요. 괜히 손이 여기 아프다고 왔는데 여기에도 주고 여기에도 들고 찌르면 안 나요. 여기 아프면 여기 주지 말고 여기를 줘야 나요. 그런 경우에는 차병을 피해 일어나서 굉장히 광의적이라 이거를 확실히 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해를 넘어가고 확실히 알았어. 이제 안 흔들려? 이해가 돼? 안 되면 100분이라도 물어가지고 이해를 하고 가. 안 돼요? 아니 자네 안 돼? 힘이 해야지. 힘이 하면 다시 들어. 자, 피병을 피해 이거는 전후 개념이라고 하는 걸 잘 알아봐요. 거자법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거자법이라고 하는 거는 전후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으면 뒤로 이 소리라. 네? 전후라는 건 자기 전후는 항상 자기 중심을 생각했지. 자, 그러니까 거자법이라 우리가 앞으로 거자법 배워요. 여기 아프면 그 아픈 그 자리 가서 또 주는데 반대를 주도록 돼 있어. 한 척은 안 줘.
판책은 안 주는 게 거자법이라. 아픈 자리를 주는 게 아닌 걸 거자법이래. 이거 앉아 배워야 앞으로. 이제 아까 설명하실 때는 바로 왼손 끝 잡으면 반대쪽 손끝 그쪽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말로 정리를 해. 내가 말을 해도 만 번만 얘기해도 자꾸 헷갈려. 자, 다시 정리를 해. 아까 말 뒤에 말 하지 말고 전후 개념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 내가 그런 말을 했어. 전후 개념, 상하 개념을 넣으려고 하니까 그런 말이 나왔는데 아까 말 뒤에 말 얘기하지 말고 지금 말 정리를 해. 요대로. 내가 적어준 걸 정리해. 지금 무슨 얘기냐면 환자가 와서 지금 여기가 아프다 그런다면 여기가 아프다 하면은 딱 요 자리만 줘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를 절대 주지 말고 반대만 줘야 될 경우가 있어. 딱 그 자리 아픈 자리 반대를 줘야 돼. 그걸 거자법이래. 그러니까 이 거자법이라고 하는 거는 요 손가락 요게 자꾸 아프면은 요게 안 주고 이쪽에 와서 요걸 주는 기라. 반대편 안 아픈 손에. 그런 것을 여기서는 피병을 피해 해놨어. 여기 병을 저기에 이래놨어. 저기란 말은 저쪽 건네의 소리. 또 요게 전후 개념이라는 게 가슴 내 몸이 있는 경우에 내 요게 앞에 아픈데 뒤를 준다. 이것도 여기에 들어간다 이게. 반대가 되니까 이쪽에서 저쪽, 이쪽 저쪽 이 소리인데 그 다음에 차병을 차에 이거는 아까 얘기한 요 아프면 그 자리 주는 거. 딴 데 안 주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그 자리를 줘야 돼. 머리가 콕콕 쑤신다. 그럼 딴 데 주지 말고 그 자리를 주는 거. 요 시술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만 잡으면 돼요. 이 말이 난해요. 이 말이 있는데 그거 읽어봐도 영 종잡기가 어려워서 내가 오랜 임상에서 확실히 결론 내린 게 지금 이 얘기야. 이게 지금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다른 데 들어가봐도. 그냥 이런 식으로 해놨어. 국소치료다, 집적치료다 이래놨다. 자, 그 다음에 피병을 차에 이거는 특히 우리가 유자법, 모자법의 경우 앞에 아프면 뒤를 주고 뒤가 아프면 앞을 주는 개념으로만 알면은 이건 거의 확실해요. 확실하고 그거 차병을 피해는 상하 개념으로 알면은 더 편하더라. 상하 개념. 예를 들어서 밑이 아프면 위에 주고 위에 아프면 밑을 주더라. 이렇게 알면은 정확하더라. 그래야만 이것이 정리가 되지. 여기 있는 이대로는 자꾸 헷갈려요. 시험도 바쁘면 그렇게 이해를 한다 치고 그럼 어떤 경우에 그렇게 응용하는지 또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머리가 이 뒷골이 많이 땡긴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오면은 여기는 전혀 손대지 않고 여기에 방광류만 때리거든. 방광류만 때린다 하면 차변을 피해가 돼요. 맞지? 또 손가락이 여기 지금 내가 약간 지리요. 여기가 아파서 왔어. 근데 이래 보니까 여기 줘서는 안 되겠는 기라. 여기 반대를 딱 줬다 하면 여기 돼요. 피병을 피가 돼요. 저기 있는 병을 저기에 이 소리라. 자, 그 다음에 차병을 피해. 이거는 아까 이제 얘기대로 요 아프면 딱 그 자리 주는 거. 차병 반대편에 앞이가 아프면은 뒤를 주는 거. 요거는 피병을 차에 반대로 개념을 알면 정확해요. 그 다음에 차병을 차에는 거는 그 자리 딱 주는 거. 그럼 되잖아. 그래 적어놔. 이론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앞으로 환자를 보고 그럴 경우가 있어. 그러면 알아져요. 그러면 어떤 병을 그렇게 써야 되는가가 이거 굉장히 어려워. 이거는 단연간 경험을 하면 알아요. 처음에 실패를 거듭하고. 그러나 이것이 전부터 이렇게 이론적으로 제일 머릿속으로 조금이라도 힌트를 얻은 사람은 얼른 정리하기가 쉽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침을 어떤 사람은 남자 여우에서 남자는 자를 여자는 우를 했을 때 병이 그 사람이 여자인데 여자가 병이 우측에 왔다. 그럼 우측에 와있다 이런 게 우측만 주면 된다 이 얘기인가? 그건 안 되거든. 남자 여우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병증 자체가 전신적이라 이래. 전신적인 거. 그 병이 전신적인 병일 때는 남자 여우. 예를 들어서 배가 아파서 왔다. 그랬을 때는 남자 여우라. 남자는 자를 먼저 주고
우를 나중에 주고, 여자는 우를 먼저 주고 여자는 자를 나중에 줘요. 선호가 달라요. 그렇지만은 병 자체가 여자가 자척이 나빠서 왔다, 이쪽이 마비가 돼서 왔다, 그러면 이것도 남자 여우로 처리되느냐? 안 된다. 그때는 남자 위의 개념을 버려야 돼. 환척, 건척, 환척, 건척 이렇거든. 환척은 보, 건척은 사 이렇거든. 그래서 이 얘기가 자병을 피해 피병을 차해 이에 대한 학설이 구구한데, 나름대로 이걸 정리를 해서 맞춰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 있는 내용대로 되자면은 지금 내가 하는 얘기대로 돼야만 이 해석이 되더라 이 소리야. 그래야만이 유도자가 되고, 이 밑에 있는 자병을 피로 하는 얘기는 이 유도자법이라 그러는데, 유도자법이 이래야만이 유도가 돼요. 그래서 수지침에서도 발이 아픈데 여기 주거든. 그러면 발목 다친 사람 좀 나. 이건 유도자법이야. 그래서 뭐 어디 아픈데 기를 줬다. 그런데 이쪽 팔이 좀 나더라 하면 이거 유도자법이라. 그러나 전후 개념, 요 전후 차병을 피해 가는 거, 이 전후 반대를 주는 것, 덩어리하고 앞판, 이거는 전면 여기와 저기 개념하고는 영 달라요. 그래야만이 여기서 말하는 반대 치료라고 하는 얘기가 요 학설로 정리가 돼요. 자, 그렇게 요즘 말고 그냥 넣어봐. 잘 적으면 놨다가 후일에 한자를 보고 한번 써먹어봐. 이걸 평소에 아니까 한자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 저게 그 거자법 같은 경우는 좌우개념으로 제일 위에 거자법 같은 거는, 이 거자법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이게 반대를 줘요. 반대. 근데 좌측 우측 반대로 주지. 아니, 한쪽은 전혀 안 줘. 예를 들면 이쪽이 마비가 됐으면 이쪽은 전혀 안 주고 한쪽만 쭉 주는 거야. 전혀 안 줘요. 우리가 보통 건강했을 때는, 건강한 사람이 전신증에 왔을 때는 보사 이래서 이래 하지만은, 이것은 한쪽은 전혀 안 줘요. 전혀 주질 않아요. 얘도 주고 얘도 주고 그러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다리를 이거 막 못 써가지고 오는 기라. 어떤 사람 막 아파서 굴지는 못해. 그러면은 요래 보고 이쪽 반대편에다가 침을 주고 나면 대부분 거짓말 그치 괜찮다 그러거든. 그러나 여기 조뿌리 문제 되느냐? 그 아파 못 그래. 또 물어. 이거 확실히 알고 넘어가. 선생님, 그러면요, 첫 번째 같은, 그러니까 좌우 개념이나 상하 개념 같은 견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전후 개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배가 아프다 그러면은 내가 배를 주지 마라 하거든. 뒤를 주라. 그럼 되잖아. 전후 개념이냐. 아니, 그러면 그게 단순히 그냥 그냥 인상적으로 많이 해봤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한 뭐, 다른 어떤 그런 이론적인 그런 게 있습니까? 이론적이라는 게 맞지. 위가 아프면은 위유를 주면은 낫잖아. 그런 식으로 배수열로만 관찰한 겁니까? 그래 하면 돼. 그래 하면은 확실히. 사실 간육하면은 뒤에 간이 앞에 있는데 간유를 해놨거든. 안 그러고 이대로 그냥 해놓으니까 안 돼요. 이건 뭔지도 모르고 써먹을지를 못하겠더라고. 거의 나도 한 3년 이상 이거는 책으로만 배워놨지 써먹은 일이 없다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그러다가 자꾸 강의를 난 했거든. 강의를 하면서 임상을 하면서 보니까 아하 이 말이다 하는 걸 알겠더라고. 이 하문이 이게 난해해요. 하문 자체가 그래서 이 원문 내가 처음에 서두에 얘기하기를 참고 조그마한 생각 하나 개념 하나 차이 때문에 엄청난 모순을 우린 범하더라고. 그래서 자네들은 내 맘대로 하면은 아마 내가 볼 때는 내가 한 30년 한 것을 자네들은 앞지를 수도 있고 30년 뭐 한 10년 정도 딴 사람보다 빠를 수 있다 하는 거지. 그리고 치료할 때 벌써 한자를 딱딱 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치료 기준이 딱 서요. 이게 잘 안 된 사람은 안 돼요. 아, 저 병은 어떻게 쳐야 되겠다 하는 게 나오거든. 난 막 머리가 아파서 막 여기가 막 아파서 못 살겠네. 대개 여기에 막 찔러요. 여기에 막 주면 그냥 그건 아시침이라. 그거는 자병을 자액하는 얘기라. 그냥 그다가 막 그냥 찌르는 기라. 뭐 우리가 뭐 발목 다치서 와 이런 것도 발목도 실제로 그러면 안 돼요. 자네들 앞으로 발피치가 오면은 내 많은 사람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재발해가 오고 반대편이 아파서 와요. 왜 그러냐면은
건척 환척인데 건척을 반드시 먼저 살을 해주고 건척을 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짝을 줘야 되는데 안 한다고. 사든지 뭐든지 그게 사회 보사의 개념은 집어치우고라도 반드시 건척 안 다친 발을 줘야 돼요. 주고 줘야 되는데 이걸 그냥 것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넘어가면 된다. 자, 그 다음에 한 넘어가봐. 이게 잠깐 내가 헷가닥 한다 소리 의라 대단히 난해해요. 난해한데 밑분 한자를 치료해보면은 요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치료하는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먼저 오늘 와사증이 제일 많아요, 와사증. 입 돌아간 사람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이 와사증에서 자네들이 알아놔야 되는 거는 병명부터 제대로 알아야 돼요. 병명. 제일 많은 말이 뭐냐 하면은 와사아픔. 와사아픔. 제일 많은 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흔히 많은 소리가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정자가 부르는 정. 와사증. 또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나오는 얘기가 구안이라 해야 돼. 구안. 입하고 눈하고 구안아사증. 구안아사증. 요것도 구안와사증이 있고 품이 붙고 그래. 우리 품과 증. 그 다음에 편풍증, 네 번째. 편풍. 편풍, 보통 구아, 이래. 구아. 돌아갔다, 이 말이야. 구아. 편풍, 구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순동증. 윤동이라고도 하고 순동이라고도 하고요. 윤동.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자네들이 앞으로 한의원 개설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내 치료가 재수인이라고 환자 근음의 정세하고 일치됐을 때는 낫고, 다시 말하면 낫고 안 낫고 환자 미사정이고 나는 내 볼일 본다 이래 돼요. 그러니까 숨 도둑놈 된다 이 말이에요. 태반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디든지 내가 가서 얘기를 들어봐도 와사증을 모르고 와사통을 몰라요. 첫째 문제는 여기 있어요. 통자가 붙으면은 덜덜덜 떠는 거를 통이라 해야 돼요. 덜덜덜 떨어요. 못 고쳐요 이거는. 일단은 통자 붙으면 못 고쳐요. 아주 못 고친다고 내가 다른은 안 해요. 어째다가 낫는 게 있으나 그런 거는 아주 기적의 가까운데 병원에 가 수술 받아야 돼요. 수술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이것이 안에서 그 3차 신경계통이 이렇게 서로 신경이 이렇게 유착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가지고 안에서 뭐가 유착증이 일어나가지고 경련이 일어나는 거는 이거는 수술로 가능한데 침으로 물론 안 돼요. 그래서 통증은 춤을 절절 흘리고 덜덜덜덜 떤다 하는 게 떨어요. 중풍도 그래요. 중풍도 안 맞으라. 풍자 붙으면 떨어요. 덜덜덜 떠는 게 풍이고, 안 뜨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정이라 정. 정자를 쓰든지 마비라 하든지 그래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와사풍 하면은 입이 덜덜덜, 눈이 덜덜덜 떨어요. 덜덜 떠는 게 풍이고, 그냥 와사증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3차 신경 마비, 안면 신경 마비 가는 기라. 이거는 대체로 잘 나요. 기대겸 때려도 대체로 잘 돌아가요. 사실은 가만히 내둬도 잘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것이 구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입만 살짝 하고, 입도 약간 살짝 하고,
눈이 삐 돌아갔는데 눈이 아주 이래 돌아가가지고 어느 쪽이 이쪽에 다 돌아가든지 한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안 돌아요. 이렇게 안 놀아요. 이래요. 한짝 눈은 노는데 말하자면은 완전히 눈이 한쪽으로 치우친 걸 말해요. 한쪽 편으로. 그렇게 완나사라는 것도 있어. 완나사. 입은 괜찮고 눈만 떼 돌아간 사람이 있다니까. 환장하지. 이 치료가 각각 달라요. 그래서 오늘 대충 요 정도라도 알면은 대단히 술한데 지금 와산와사라도 편풍이 뭐냐 편풍이 뭐냐 이거 안 본 사람은 몰라요. 한쪽으로 실룩실룩 뜬다 이 말이거든. 실룩실룩 뜬다 이 편풍 이 말인데 이 편이 이거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해요. 일로 실룩실룩 뜬다가 일로 실룩실룩 떨고 그래요. 양쪽으로 이를 갔다가 일로 어떤 데 일로 쭉 올라갔다 일로 싹 갔다 이래요. 순동증은 어떤 게냐면은 이것이 뱀매로 굶실굶실해요. 이래 굶실굶실 해가지고 쫙 이러는데 저 버러지 기는 거 매로 이 살갗이 이게 전부 굶실굶실 노는 걸 말해요. 이거 순동증이래요. 순동. 또 이 편풍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삐 일로 돌아갔다 한참은 일로 돌아갔다 한참은 이쪽으로 돌아갔다. 안 본 게 모르겠지. 기계예요. 기계예요. 오늘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자네들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쉽게 환자를 식별하지. 캄캄하다고. 이 글자 가지고는 캄캄해요. 오늘 얘기한 차병 피해설 이것도 사실은 자네들이 앞으로 이거는 박사 논문감이요. 책을 다 뒤져보라고 정리된 게 없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 얘기가 한 가지예요. 지금 내가 이 책에서 나름대로 제대로 좀 바뀐 게 그런 점에서 아주 장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임상을 통해서 찾았어. 옛날 고서를 들지 가지고는 하문이고 난해해서 모르겠더라고. 나는 이런 환자를 다 받고 혹은 곤치고 대다수는 손을 안 대고 못 곤치고 그랬어. 그런데 정 잡는 건 되는데 하면 이게 순동이라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보고 자신 없으면 손 안 대면 돼.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두 개 이런 혈들은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정세는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편풍이나 순동이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얼굴에 손대면은 와사풍이라든가 여기 있는 이게 순동, 윤동 이런 거는 얼굴에 손대면 안 나아요. 이것이 기문침을 놔야 돼요. 기문. 이래 앞으로 기문침을 놔야 돼요. 기문혈이라 해야 돼요. 기문혈. 이래서 앞으로 영구침법 이래가지고 영구침법이 뭐냐 하면은 기문둔갑침법을 말해요. 기문둔갑침을 지금 놔야 돼. 이건 절대로 이 얼굴에 손대면 안 돼요. 환치에 손대면 이건 점점 더해요.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책에 있는 대로 보고 침을 놓으면 돼. 되는데 내가 꼭 부탁하는 얘기가 무슨 와사증이든지 간에 최대한 얼굴에는 침을 많이 주지 마라. 될 수 있으면 주지 마라 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주지 마라. 될 수 있으면 주지 말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날 때 되면은 얼굴에 뭐 이런 데 조금 이제 거들어주는 건 돼요. 그러나 처음에 돌아간 걸 찔러 놓으면 더한데 대체적으로 많은 와사증이 뭐냐 하면은 이 이하청염이 부가지고 많이 와요. 이하청염. 그래서 여기가 부속이기 때문에 여기 저 완골혈 부위, 예풍혈 부위가 무지하게 아프다 건다고. 그럴 때는 자네들 저 약 있잖아. 제일 약이 뭐가 제일 좋은가 하면은 저 도담탕이라는 게 있어. 오약 순기산에다가 도담탕을 가미한 그걸 쓰게 되면 제일 나아요. 오약 순기산에다 도담탕을 가해가지고 쓰는 게 제일 나아요. 이 와사증 치료에서 가장 이 강의를 꼭 필요로 하는 얘기가 오늘 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어려운데 다 이거 안 된다 보고 기문침을 놔가지고 재수가 있으면은 낫는데 이거는 거의 기적에 가까우니까 나중에 기문침 이거 배울 때 잘 해보면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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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게 초량입니다. 예. 예, 예. 예, 초량 아십니까? 초량 동일파크입니다. 예, 1동 105호. 예, 그렇게 찾아오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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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자, 이걸 하나하나 와사증 치료는 지금 와사증 치료하는 치료회를 보면 나오지. 이걸 살짝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와 아울러 이제 중풍이 나오는데. 치료는 보통 일반 치료는 뭐 여기 이런데 꼭 어쩌고 해야지는데 병원에 가면 하는데 그래 하지 말고 나중에 보면 그 내가 유자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 유자법. 저 뒤에서 앉히 놓고 주고 엎치 놓고 주고 하는 게 있어. 그 유자침 뒤에만 주면은 되게 다 돌아 이게. 여기 될 수 있으면 주지 말아야 돼요. 이거를 갖다가 자꾸 여기 찔리게 되면 왜 되는가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내가 지금 자네들한테 해볼 써보라 하는 침이 3번 침인 게 워낙 가늘어 가지고 상관없는데 옛날 사람은 침이 굵어요. 또 일반 사람들도 침이 4번 내지 5번을 써요. 침 주기 좋으니까 관 쓰기가 싫어서. 관 쓸라 가니까 골치 아프거든. 자네들 관청은 참 배웠는가? 관침 배워요? 네? 관침 이거 쑥쑥 들어가 이래. 좀 가져와. 지금 그것도 지금 연습 안 쓰긴데 이제 볼게. 이 관침이 참 좋은 점이 뭐냐면은 새침 아주 가는 침을 가지고 환자한테 시술하기 좋은데 왜 이 관침 같은 걸 써야 되는가 하면은 약하게 써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 여기에 침에 나쁜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침을 주게 되면 그건 섬유소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세포 여러 가지 그런 조직계를 갖다가 많이 파괴시켜서 출혈하는데 병이 있거든. 피를 내게 하고 피를 또 상하게 하지. 또 기를 많이 사람 몸에 기를 쑥 빼는 거. 이게 이래 지고 이래 집어넣는 거 있잖아. 응? 이래 지고 푹 들어가는 거 이렇게 지고 탁 주고 응? 또 여러 가지 치고 빼고 주고 또 이렇게 집어넣고 하는 거. 이걸 집에 연습해봐야 돼. 응? 하는 요령은 침이 이래 있잖아. 있으면 일단은 요걸 요래 지을 때 요렇게 지면 돼. 요래. 예? 한지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딱 요렇게 했지. 두 모지 시지로는 이렇게 침 대가리를 딱 잡고 딱 돌리는 거야. 돌려가지고 요 구멍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이것도 참 잘 안 돼. 그런데 어떤 사람 이제 뭐 수준이 하다 보니 이래 됐는데 나는 이런 쇠 대롱을 갖다가 한 4개 이상을 바싹 따라가지고 이게 구멍이 나서 못 쓰게 된 게 이 침관이 4개가 돼요. 말이 4개지 그 안에 뭐 쓰다 없어진 건 내두고 따라서 빵꾸가 나서 못 쓴 게 4개 되고 심지어 이게 살이 자꾸 돼가지고 이게 따라가지고 이게 많이 짧아지더라고 이만큼. 그만큼 침을 많이 놨다 이 소리라. 그러니까 뭐 나던 사람 뭐 이런 거 이래지고 뭐 눈 감고 들어가 눈보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얘가 툭 하고 이래지. 그게 남 보면 이상하지 처음에 막 바짝바짝 하니까 이것도 뭐 그 어떤 사람 안 되는 사람은 이래. 이게 일부러 이래가 집어넣는다고 이래 집어넣어가 또 이래 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요 한 손 가지고 뱅뱅뱅뱅 걸어가도록 연습을 하시. 응? 하고 했던 이 침은 여기 자꾸 찌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근섬유소라든가 신경섬유소, 신경근을 건드려가지고 낫고 나면 시룩시룩해야 돼요. 그 사람은 몰라요 본인은. 시룩시룩 벌벌 이런 데서. 그리고 완전하게 안 나고 얼굴에 손을 최대한 침을 안 준 사람은 깨끗해요. 아무런 후유증이 없어. 한번 대체로 이런 것만 알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입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줍니까? 영복, 사후, 조회, 복 이런 것도 있고 많아요. 뭐 그러고 저러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뒤에 여기 주고 응? 이제 엎어놓고 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계 중앙 꼽아놓고 학폭 대충이나 꼽아놓고 그만 그래 그러면 밑이 땡이라 하면 되게 다 들어오는데 남해로 특수하게 무슨 기술을 좀 부리고 좀 재주를 부리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환자 시술할 때 나한테 옆에 와서 봐야 되기 때문에 임상이 그 인턴 과정이 잘 필요한 것들하고 맞아요.
응? 그 임상을 보면은 자네들이 기적 초풍을 해요. 정말로 침뱉은 거 후회합니다. 왜? 그 자리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내일 모레가 아니라 너들 병원에 가보라고 내가 보나 마나라. 내일 모레도 밑달 썼다니 밑달 썼. 그래 그리고 침 넣는다고 그래도 그 큰석 빙빙 친다고. 이게 무슨 침이야 그게. 그 적석에서 대부분이 이게 돌아와야 돼. 완전하게 똑같이 된다 소리가 아니라 움직이줘야 돼요. 꿈쩍도 안 하고 움직이줘야 돼. 이래요. 근데 그걸 하겠어? 그때 가야만 내가 침을 옳게 배웠다. 정말로 내가 침제이다 하는 걸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푹 꼽아놓고 빼고 돈 주고 돈 내라 찌릿게 돈 내라 이래가지고 밑달댕이다 저절로 난 그거는 저절로 낳는 자연 치료력에 의해서 낳은 건데 오히려 낳는 걸 저해를 쓰게 가지고 공해를 쓰게 가지고 오히려 낳고 나면 후유증이 대단히 심각해. 남도 못 건쳐요. 실수쭉 떨어 이래. 떨고 또 재발해요. 응? 그런 주제는 알고 이게 제일 어려운 것이 이제 요게 풍자 붙는 게 어려워요. 이거 쑥 뜨는 게 어려운데 이거는 기문침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문혈을 이제 내일 좀 강의를 할 테니까 내일 기문혈 할 때 대충 모두 최대한 안 빠지고 연락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중풍인데 이 중풍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번에 말씀드렸지. 뭐 왜 중풍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지향에서부터 풍이 자꾸 열이 올라와가지고 마침내 이 풍지에서도 못 잡고 이래가지고 내호로 쑥 들어가면은 그래 중풍한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이 중풍이라는 자체가 요즘 흔히 반신불수를 중풍이라 그러냐. 그건 중풍이 아니에요. 떨어야 돼. 이래 덜덜덜 떨고 막 충들들 흘리고 그래. 막 신내린 사람 같지 뭐. 그거 역시 못 건지. 못 건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 역시 기본으로 해야 돼. 왜 연구침을 쓰느냐? 이렇게 난해하고 건칠 수 없는 일반 쉽게 말하면 아주 기적이나 요행을 가리는 이런 침수를 우린 기문침이라 그래요. 연구침이라. 그래서 왕왕이 한 100명 치료하면 몇 사람은 건친 예가 있어. 난 있고 또 신기하게 낫는 사람도 있긴 있고 그렇더라고. 또 그러면 대다수는 보면 안 낫고 난 보고 안 된다 싶으면 손을 안 댔으니까 모르겠어.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손댄 사람은 대체로 다 효험을 봤다고 하니 그 사람들이 나는 낫는가 하는 걸 알지. 보고 자신 없으면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그 자네들은 괜찮아요. 막 해도 괜찮아요. 국가가 보호를 해주거든. 이사는 강가에 가다 사람 하나 죽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 그게 어떤 예외 조항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그까지 못 건친 거 가지고 누가 와서 약간 물질 안 올 테니까 괜찮아. 그러나 나는 그런 보호를 해줄 사람이 없고 오히려 다 죽이려고 하니까 아주 심각하게 하다 보니 나는 알차게 공부를 했다 이렇게 생각도 하지. 그래서 이게 반신불수는 좌측이냐 우측이냐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남자는 좌측 우측 이랬는데 그건 상관없어. 전혀 그런 상관없고 좌측이 잘 안 났고 우측이 잘 났고 그런 것도 없고 그것도 다 빈말이고 아무 소용없어. 소용없는데 반중풍에서 이것이 종류가 풍이 몇 개가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108가지가 돼요. 중풍의 종류가 108가지 종류를 다 그거를 우리가 선별할 수 없으나 아래 전번에 말한 어쨌든 5가지 중풍 5풍은 알아놔야 됩니다. 이기라 5풍. 그게 뭐냐면 심으로는 심중, 자꾸 웃는 심중이 있고 자꾸 우는 비중이 있고 자꾸 우울증에 걸린 폐중이 있고 자꾸 먹어줘지는 위중이 있고 자꾸 과음질이고 막 분노하는 그런 신경질 내는 그 간중이 있어. 그래서 그 중풍의 질이 오장육부로 오는 것만 대체로 치료할 줄 알면 된다 이 소리라. 그러나 그 외로 또 오는 게 무지무지한 것 중에는 타박으로 오는 것, 병원에 가서 수술한 것, 이건 손대지 마라. 아무래도 안 돼. 병원에 수술했다가 하면 안 돼.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경이라고 하는 거는 블랙홀을 타고 하나의 이 내면에 이 우리 몸의 진공관이 무수하게 많아요. 그 진공홀을 타고 흘러가기 때문에 칼로 갖다 딱 살을 자르고 나면 육과 육은 사는데 신경은 서로 안 이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신경은 안 이어진다니까. 또 가뜩이나 육과 육은 살아도 용접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쇠와 쇠질이 붙을 때 요
절이 있다 같은 절이 다 이것이 맥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경혈이 안 통해서 안 나요. 그렇게 알고 이제 시작을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중풍에서 제일 첫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이제 얘기인데, 흔히 혈압 얘기를 많이 하니까 혈압에서 많이 오느냐, 이 중풍이 어디서 오는가를 잘 봐야 돼요. 혈압인가 혈압 아닌가. 대개는 고혈압 때는, 고혈압이 만약에 중풍이 오면은 이건 뇌출혈이 돼요. 이건 뇌출혈이. 보통 저혈압에서는 뭐 어떻게 되는가? 저혈압에서는 거의 다 이거는 우리가 막 뇌경색증이라는 게 있죠. 혈전증 하는 거. 어? 혈전증. 그런 종류가 돼요. 그러면은 대체로 많이 오는 이유가 저혈압에서 많이 오고 고혈압에서는 잘 안 와요. 그러니까 혈압과는 상관하지 말아라는 거지. 혈압이 높고 낮은 거 가지고는 이거는 분별하지 말아라. 사실은 혈압 가지고는 이게 오는 게 아니고 혈압과 전혀 무관한 혈압이 정상적인 사람이 더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은 옛날 사람은 못 먹어서 허혈압이 많아, 허중풍이 많았거든. 그래서 뭐 오리피를 먹는다든가, 오리피 먹는 거는 수혈하는 방법이다. 수혈. 빈혈을 막는 방법. 뭐 이래가 닭이라 뭐 영천에 가면 지주는 그 오골탕인가 오개탕이 있어. 그 오골탕이라는 게 있어. 그 검은 닭가요 하는 거. 이거는 옛날 사람은 돼요. 못 먹고 그 영천에 그 손씨가 그 약 팔아 먹을 때는 됐을 때야. 그때 모두 못 먹어서 많이 왔거든.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잘 잡숴서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중풍을 치료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많은 환자 중에서 가장 그래도 소문이 많이 나 있는 측면이 어디냐면 중풍 환자를 잘 고친다. 이 주변에 날 그래요. 중풍 환자를 잘 고친다 그랬는데, 물론 중풍 환자가 많으니까 그런 환자들이 많이 낫더라 이래 되겠지. 그런데 그 하나의 독특한 내 개인적 경험의 예로 보면은 중풍 환자가 나한테서 3개월 이상 침 맞은 사람이 없다 하는 사실. 3개월 이상 주지 마라. 또 책에 보면 그렇게 오래 주란 말이 없어요. 3개월 이상 주면 안 돼요. 일단 참고로 알아놔야 되는 거는 중풍 환자 3개월 이상 주지 마라. 또 하나 알아놔. 예를 들어서 약을 써도 한 가지라. 약을 써도 그 병이 이 병세가 아주 성할 때, 첫째 1일에서부터 7일까지가 병세의 진행성병이라서 점점 더 자꾸 더해요. 와사증이든 감기든 무슨 병이든 낫다 하면 발병일로부터 일주일까지는 더해요. 뭐 꼭 일주일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일주일을 잡아요. 왜냐하면 그 일주일의 개념은 어디서 오느냐. 모든 음식물을 먹어가지고 지금 들어간 거는 일주일이 경과돼야만 그 에너지가 먹은 모든 것이 완전히 배설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일주일, 지금 먹은 음식이 일주일만 경과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먹은 음식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병을 일으켰던 어쨌든 하자면은 그 음식물이 소화돼 가지고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는 점점 더했다가 다시 낫게 돼 있어. 그래서 병세가 이게 성할 때는 절대로 약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게 원칙이라. 네, 이것을 나는 뭐라 그러냐? 마이너스 치료학이라 이래요. 마이너스 치료학. 마이너스 치료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최대한 약을 주지 말고 음식도 먹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오곡 죽물만 일단 먹이. 죽물만 먹이게 하고 음식은 못 먹게 하라. 음식을 먹이지 마라. 뭐 예를 들면은 병에 잘 먹어야 된다 해서 양의사들은 뭐든지 먹으라 그랬는데 안 나요. 점점 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병세가 한참 성할 때 만약에 보약을 먹이게 되면 어쨌든 병세가 점점 더해요. 병세가 점점 더하다고. 이다 보약을 쓰게 되면 무슨 약을 쓰게 되면 그래요. 즉 쉽게 말하면 고하는 약을, 그러면 사하는 약을 쓰게 되면 사하게 되는 그 병이 엄증이 돼요. 반대로.
음정이란 거는 만성이 돼버려요. 침을 또 예를 들어서 많이 쓰게 되면 어째 되는가? 잘못하면은 죽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급허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침을 극히 적은 숫자를 줘야 되는데, 단 하나 알아내야 되는 건 병이 발병해서 가보니까 호흡이 곤란하고 다혈질로서 막 얼굴이가 벌겋게 혈압이 열이 있고 막 이랬을 때는 십정혈만 따고 와야 돼요. 안 돼, 건들면 안 돼. 그러나 호흡이 곤란하거든 자네들은 앞으로 그 병원 안에다가 산소호흡기를 반드시 설치를 해놔. 산소호흡기를. 내가 이 많은 경험에 의하면은 누가 무슨 소리도 현대판 중풍은 침이 아니고 산소호흡기라. 일단은 호흡이 거북하기 때문에 산소호흡을 시켜야 돼요. 호흡이 곤란한데 어떻게 해요? 침으로 되느냐? 침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산소호흡을 시키는 게 좋다 하는 거. 그렇지만 초원에 요즘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 한 40, 50대는 어떠냐? 병원보다는 침이제리라고 이러고 당장 걷고 쫓아온 사람이 있어. 내 경우는 안 주지. 내 경우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경험 있는 분들은 안 줘요.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잃어오라 이래지. 그럼 병원에 침은 안 됩니까? 침 물론 되지만은 딴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산소호흡이 안 돼. 하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십정혈 따주는 게 제일 좋고, 그 이튿날쯤 오거든 보고 점세를 봐서 더 호흡이 촉박 안 하고 조금 생기가 아니라 좀 병 자체가 조금 이렇게 정체 상태가 됐다 싶으면 그때 이유불문하고 태동과 태백을 반드시 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좌우로 봐서 어느 쪽이 마비 않는가를 봐가지고 일단은 마비된 쪽을 갖다가 구를 해주는 게 나아요. 그게 구가 뭐냐면 삼리, 손에는 곡지, 그 이상 좋은 게 없고, 보통 뭐 위에 열이 많다 싶었을 때는 혈압이 높을 때는 100회 뭐 안 주는 사람이 없거든. 100회 통째는 안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일쯤 지나가지고 경과가 조금 좋다 싶으면은 나중에 이제 유자법을 쓰는데, 유자법이라고 하는 침법은 어떤 것인가? 이 본래 유자법은 중풍 때문에 이것을 개발한 침인데, 이거 어떻게 주는가 하면은 내가 말한 유자법이라고 하는 거, 유자침입니다. 유자법은 뭐냐면은 주는 요령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첫째는 자 앉아서 주고, 앉아서 주면은 어디에도 주로 이제 머리에 여기 이제 풍기라든가 어깨 쪽지 여러 가지 병풍 뭐 좋은 일들이 많잖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엎드리게 해야 돼. 복. 엎드리게 되면은 주로 어디 있냐면 자골 쪽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차려혈 같은 거 좋은 열이 많잖아. 특히 대장류 이런 것을 빠뜨리면 안 돼요. 이건 뭐 아주 기본이라. 그리고 또 이래주면 안 날 수가 없어요. 물론 주는 요령은 건척, 환척 그래요. 사보 그렇다고. 건척, 환척. 세 번째, 척 옆으로. 이게 물론 옆으로 눕는 걸 말해요. 눕는 거. 그러면 척은 어떻게 하는가? 척으로 주면은 첫째 환도를 빠뜨리면 안 돼요. 아까 얘가 구침 해양을 해가지고 환도를 주게 돼 있어. 환도는 다리를 오그리게 되면 여기 행문이 생기게 돼 있어. 행문 앞을 주면 돼요. 그러나 어떻게 그걸 삐끼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좌우지간 구부린 데서 손으로 누르면 제일 푹 꺼지는 자리가 있어요. 푹 꺼지는 자리 주면 돼. 푹 꺼지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말하는 와. 똑바로 누워야 돼. 똑바로 와. 와 해가지고는 주는 데가 뭐냐 하면 이건 정해져 있어. 혈압. 보통 태충, 합곡보다는 그래도 합곡을 줘야 될 사람이 있고 똥을 많이 싸고 장이 나쁘다 싶으면 그런데, 대개는
외간이야. 신맥 외간이 맞아요. 신맥 외간. 기해중환 그래요. 이 끝이라. 이래주면은 거의 안 낫는 병이 없어요. 중풍 아니더라도 만병은 거의 이런 식으로 돼요. 최대한 혈은 적게 쓰고. 자넨 지금부터 나갈 때 학교 가지 말고 하면은 그 욕 보지 말고 다 때려치우고 지금부터 뭐 돌팔이 되든 말든 저다 돈 벌면은 훨씬 더 빨리 성공해요. 낫는데 뭐 어떡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러면 나아요. 무슨 병이든지 다 나아요. 단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 중에는 이거는 워낙 다양한 환자를 취급한다는 경우에서 그렇지 참 논리적인 이런 측면에서 그렇지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낫는 게 없어. 혈을 이제 뭐 제대로 좀 잡을 줄 안다 이랬을 때는 뭐 다 돼요. 신기해요. 이게 이렇게 하면. 이 방법만 쓰면은 안 되는 병이 없어. 이거야말로 만병통치라. 만병을 치료하는 기본 이게 하나의 술이라.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은 중풍에 치료하는 여러 가지 얘기도 조금 곁들여 놨다고. 곁들여 놨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한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래요. 오늘 얘기는. 오늘 얘기를 여기 우리 아카데미가 안 왔네. 응? 내가 조금 미너리 대략한 놈 안 왔네. 그놈. 그게 꼭 가르치죠. 가르칠 때 이게 뭐냐면 구침. 구침에 왜 구침이 되는가 책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구침이 되는가. 육육이나 구구나 다 구가 된다 하는 사실. 그 다음에 구침 해양을 그걸 반드시 외워라 하는 거. 그래서 사총팔에는 이건 친구인이라면은 기본인 게 이거는 꼭 명기사항이다. 이거는 머리에 대죠. 그 다음에 병 치료하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은 차병을 차에 비병을 피해가는 저 얘기인데 피차 얘기는 오늘 얘기한 걸 다시 정리를 집에 가 잘 해가지고 원칙은 요는 남양 친구들이 전번한 친구들이 이 책을 저들이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고 용기를 냈었어. 용기를 냈다가 다시 막상 한락해보니까 뭐 호호막막해서 도중한짤 다 했는데 내가 아는 나의 큰 제자가 지금 중공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친구하고로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중공에 있는 학생들하고 여기 한번 왔다 갔어. 내가 절로 가는 길 쓸 때도 사실 그 어떤 기적이 하나 있는데 그 큰 제자가 중공에 이 책을 가지고 가서 애들한테 보였던가 봐. 연변대학에 가서 처음에. 그 지금 중공으로 왔지. 그랬더니 거기서 이 모두 이 책을 얘기를 듣고 보고 너무 좋다 하면서 이걸 많은 힌트를 얻었다. 실제로 중국에 있는 그 많은 얘기들 난삽하고 어렵기만 하지. 확실히 술부터도 이것이 뭔가 손을 채 떨어라는 기라든가 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는 진공이라는 사실이라든가 통당이라는 사실 이것만 하나 하더라도 자기들은 크게 깨달았다 해가지고 백두산 인삼을 3개를 가져왔더라고. 그걸 때려먹고 내가 병이 나가지고 그 절로 가는 길 썼어. 그래서 그 약이라는 게 정말 참 영약이라는 경우를 나 같은 경우를 두고 영약이라나 싶을 정도로 기적이라 기적. 그래서 그 제자가 발언을 했어요. 이거는 내가 후일 내가 정리할 겁니다 했기 때문에 아무리 정리를 하더라도 강의할 때마다 내가 논리가 조금 달랐는데 전년 이설을 했다는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백날 들어도 그 이 진리 자체가 흔들리진 않아요. 진리는 같은 얘기인데 어느 정폭의 얘기가 높고 깊고 넓고 대방광에서 어느 쪽인가 하는 것이지. 무슨 말인가 알겠어? 얘기는 천만 년 들어도 새롭고 신선하니까 여기서 보충해야 되는 거는 그 피차 얘기도 그건 못 적었는데 차병 피해 얘기도 다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보이래.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되지. 지금 그냥 그 식으로 없는 그대로 삐끼가지고는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들어요. 해봐도 안 돼요. 그 말이 그 말이고 저 말이 저 말이고 그래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요거 이제 요 얘기하고 지금 오늘 이 딴 거보단도 와사증에 대한 얘기는 남양은 전번에 대충 들었는데 전번기도 소상했을런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이 중풍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치료의 기본이 유자는 이렇게 한다 하는 거. 이 혈은 여러분들이 치사 선택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척으로 보면 당경 있잖아. 당경을 치사 선택하면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론을 전개하려고 하면은
대단히 어려워요. 뭐 한두 달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고, 내일은 고전침에서 그 영구침 이거를 대충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 테니까, 영구침을 실제로 이것은 나는 학서에서 배울 때는 요것만 해가지고도 한 달이 더 걸렸어. 한 달이 더 걸렸는데 결론은 뭐냐? 허무하길 이럴 데 없고 허망하길 이럴 데가 없어. 왜?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더라 이기지. 논리를 배우니라고 만세력을 사야 되지. 만세력. 병신 육각 판다고 이놈의 오행을 거꾸로 몰로 짚어가지고 무슨 근곤손을 잡아가지고는 뽑아내니라고, 요건 뭐지 반다. 미분 적분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화학 공식보다 더 어려워요. 난삽하게 될 때요. 또 구구각설이라, 문디각설이면로 구구각설이야. 어떤 학자는 이래 해가고 어떤 학자는 이래 얘기해가지고 결론은 똑같아요. 신맥아이만 후계고 후계아이만 신맥이죠. 아니 빌어먹던 거 혈 8개 가지고 그거 무슨 놈의 얘기가 그렇게 복잡하냐 하면, 이걸 가지고 장사 잘 해먹는 김은동감에 내가 명강이다 해가지고 하는 유명한 강백들한테 다 가들었는데 끝에 가서 우리들한테 혼났어. 내 친구 여기 있는데 그 사람 요 밑에서 뭘 한 줄 알아? 남자가 침재가 이 미용소예요. 무슨 미용소냐? 이거 얼굴에 여드름 없는 것 전문으로 치료하면 다 때려치고 그거만 이겨. 그래서 나는 그 친구보다 더 간단하게 이렇게 개발해놔. 그러니까 이 간단한 게 이거 그 어렵게 복잡하게 해서 돈 벌려고 애쓰지 뭐. 그래서 오늘은 대충 여기 마치 내가 기분이 가장 좋은 거는 100% 출석 때 기분이 좋고, 한 사람에도 빠지면은 살점이 떠나는 것이 아파요. 사실 모르긴 몰라도 얘기를 안 들으면 좀 힘들고, 얘기보다는 나중에 실제로 보면 더 낫지만 그건 다음에 얘기고. 그래서 또 내로 와 내일이 수요일인가? 길 가다 보면 이제 오늘 14일 되는 거 그렇대. 조금만 가면 끝났기로. 그래. 그래요. 경례. 고맙습니다. 내일은